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입니다. 오늘은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민중당과 전국농민의 총연맹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한 민중당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행덕 전국농민의 총연맹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영 전국농민의 총연맹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광석 전국농민의 총연맹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수정 전국농민의 총연맹 정책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한이라고 합니다. 민중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전국농민의 총연맹과 함께 첫 번째 농업정책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중당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농민수당을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돼야 합니다. 농민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입니다. 민중당은 농민수당이 그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중당은 이미 농민수당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현실적 대안이자 농촌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농촌 지역에 출마하는 민중당의 후보들은 농민수당 신설을 제1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반드시 실현하여 농업의 생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은 박행덕 전국농민의 총연맹 의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농민들이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 먼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다가 조금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 서민 생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정부 수입하는 농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것은 폭등한 것이 아니고 원상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유통하고 있는 그런 유통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형마트 이런 곳에서 돈을 벌지 우리 농민들이 돈 버는 건 아니고 가격이 원상 회복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사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들께 우선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우선 지금 현재 우리 기자님들 밥 한 공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한 200원 정도 맥힙니다. 한 공기 200원. 이랬을 때에 국회 방송을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그 보좌진들 200원인 줄 모를 겁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껌 한 통 값도 지금 1,000원이 갑니다. 거기에 자판기 커피 한 잔에 최소한 오늘 국회 와서 보니까 국회는 200원짜리도 있더만은 시중에 돌아다니면 500원입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국민들이 먹는 1년 쌀 한 가마 먹는데 1년 먹는 쌀값이 약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우리 자녀분들 핸드폰 쓰는
통신비 한 사람 정도 가격밖에 안 돼요. 참 암담합니다. 그 다음에 농민수당을 농민에게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 서민들, 자영업자들 다 어려운데 왜 농민들에게만 직불쟁이 뭐다 해서 퍼준다고 하느냐, 그런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 평생 퍼주며 살아왔습니다. 기업 수출을 위해서 정부가 FTA 하면서 농업은 언제나 희생양이었고요. 지금까지 한국 농민들에게 유리한 FTA가 한 번이나 있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딸기 한 박스 가격이 겨울에 농사 지어서 내놓은 것이 한 박스에 5,000원 합니다. 양파 20kg 한 망에 지금 6,000원 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지금 20년 전 가격입니다. 이렇게 농민들은 못 다 내놓고 퍼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농민들에게 좀 채워줄 시기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세계 11개 대국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모두 자랑들 하시는데요. 농민들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논에 물을 채우면은 홍수 기능 조절을 합니다. 나락을 씹으면 거의 공기 정화 기능을 합니다. 이런 것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식량 주권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식량은 자본율 약 24% 정도 되는데 그나마 수입 농산물을 싸게 먹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적은 양이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양이 적은 양이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우리 국산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을 싸게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수입 농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 농민들도 굶주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한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청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민수당으로 우리를 농민들을 지금 인재원은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농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금 농촌은 거대한 이 양로원이 되어 있어요. 어제 제가 어젠가요? 저 순천 항전면에 가서 보니까 작년에 한 해 동안 3명이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3명이 태어났고 120명이 돌아가셨답니다. 전체 농민의 75%가 농업소득을 1년에 1,000만 원 이하로 벌어서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생계비도 안 되는 중소농 극빈층이 약 20%에 달합니다. 해관에서 성심을 우리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굶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여태까지 고생시키고 이 나라 발전을 담보해서 고생시켰던 정부가 이걸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중소농을 위한 대책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딱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제대로 잘 됐다고 우리 농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가운데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농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농업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그 부분은 지금 어디에 갔는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4대강에 40조를 썼습니다. 농민수당 도입하는데 1년에 2조 5천억이면 충분합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0.6%. 이것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황에 말을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4대강 하면서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녹조가 그 때문이지 왜 우리 농민들이 사육하고 있는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축사 합법한다고 해놓고 지금 전체 축사의 50%가 불법 축사를 만들어버렸어요. 가축 배설물 자원을 쓸 생각을 안 하고 폐기물로 보고 이것을 농민을 법법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 우리 정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정부에서 전체 축사를 합법화해서 농민들을 보통해서 구제해 주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안주영 공동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민중당과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확대되고 있다. 세계 농업기구 FAO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 생태환경적 기능, 식량 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연간 86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연구 발표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이다. 농민은 수입 개방과 저고가 정책의 피해자다. 대한민국은 세계 57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농업은 언제나 수출 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다. 저고가 정책으로 쌀값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며 해마다 농산물값 폭락은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구 대비 농가 소득은 63%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농촌은 아기 울음소리가 없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했다. 농민수당은 수입 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나라 경제를 떠받친 공로자로서 농민의 정당한 요구다.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경작 면적이 4,000평이 안 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75%이다. 중소농은 연간 농업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극빈층은 최근 10년간 2배로 증가했다. 30년 후 인구 절벽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이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다. 민중당과 전국농민의 총연맹은 2016년 총선 때부터 줄기차게 농민수당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전남 강진구는 2018년 예산에 50억을 편성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충남과 충북에서는 6.1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농민수당과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골자로 한 농민공약을 제시했다. 민중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농민수당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다. 각 농촌 지역의 후보들은 농민수당이 실현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더불어 다른 당의 후보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핵심 공약으로 농민수당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전체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현행 3.4%에서 4%로 확대하면 2조 5천억 원으로 전체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지방 소멸을 막는 일에 당리당략을 따질 수 없다. 나아가 민중당과 전국농민의 총연맹은 농민수당뿐만 아니라 농정대개혁과
농민헌법 쟁취를 위해서도 굳건히 연대하여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방선거로 만들어 갈 것이다. 2018년 3월 22일 민중당 전국농민의 총연맹. 이상으로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민중당과 전국농민의 총연맹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